선조. 자, 선조 볼게요, 여러분. 16세기 말 때부터 이제 17세기 조금 걸쳐있는 왕인데 잘 봅니다. 선조 때 보시면 자,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붕당정치라는 게 시작된다 그랬죠. 붕당정치 시작. 자, 그래서 사림 간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대립이라 그랬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사림하고 사림이 싸운 이유는 일단 두 개입니다. 최초 싸운 이유는요, 두 개예요.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척신정치의 대립이다. 척신정치 관련 대립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조 중에 여러분 2조라는 기구가 있어요. 2조는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기구예요. 문관의 인사. 근데 2조 밑에 여러분 2조의 장은 판서고요. 2조 판서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사극에서. 판서 밑에 한 5번째 중에 전랑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전랑. 그래서 이 전랑 자리를 가지고 둘러싼 대립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가 일단 여러분 사림과 사림이 싸운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요것 때문이거든요. 요거 2조 전랑이라는 자리 때문이에요. 이 2조 전랑 자리가 여러분들 조선시대 여러분 청묘직이라 불러요. 청묘직. 아, 잘 말했네. 2조 전랑이라는 자리를 차지하면 조선시대 청묘직이란 불리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럼 청묘직이라는 자리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삼사라는 자리입니다. 삼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 세 개를 삼사라 그러죠. 여기를 청묘직 이렇게 불러요. 자, 무슨 소리냐? 이 삼사를 한번 역임하잖아요. 그러면 일품인 여러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차지하기 쉬워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진에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사헌부 있었지? 사헌부가 부정부패, 관리, 비리를 감찰하고 탄핵시킬 수 있는 기관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 이름은 탄핵권이 얼마나 무섭냐면 소문만으로 탄핵이 돼요. 증거가 없어도 쟤 지금 부정부패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만으로도 탄핵시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내가 2조 전랑 자리를 차지했어. 그럼 내 반대편 세력을 굉장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물리쳐버릴 수, 그러니까 뭐 몰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자리를 차지하면, 청묘직을 차지하면요. 근데 이 청묘직에 대한, 즉 3사에 대한 천거권이 누구에게 있냐? 천거권이 바로 전랑한테 있다는 거예요. 전랑이 이 3사직에 대한 천거권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뒤에서 3사를 흔들 수 있는 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정 있죠? 보통 여러분 저 전랑이 5품 6품이에요 5등급 6등급. 근데 여러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1등급이에요 1등급. 근데 둘에서 이제 만나면 누가 여러분 먼저 인사를 하는지 아세요? 의정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1등급이 먼저 인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얘 하나 잘못 건들면 큰일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막강한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통청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통청권. 청묘직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한에서 통청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3사 천거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알겠나요? 자, 두 번째. 자, 2조 전랑은 자, 요런 권한도 있습니다, 여러분. 후임자 천거권도 있어요. 후임자 천거권. 이거를 스스로 자자 써가지고 자천권 이렇게 불러요. 자천권. 그러니까 내가 퇴직할 때쯤에 내 후임자를 스스로 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차지하면 끝이라고 보시면 돼. 요 자리를요.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무슨 소리냐? 우리 사림들 중에요, 선조 때 자, 오케이, 심의겸이라는 자와 그 다음에 여러분 김효원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심의겸, 김효원, 이 두 명이 이제 사림파의 가장 명망받는 인물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둘의 세력, 이 두 명이 서로 뭘 차지하려고 싸운 거예요? 요 자리 차지하려고 싸운 거야. 근데 심의겸이 2조 전랑직에 추천이 되면 누가 반대하냐? 김효원이 반대하는 거예요. 김효원이 되면 심의겸이 반대한다고요. 왜 서로 반대하냐? 자, 심의겸은 옛날 명종 때의 외척이에요. 명종의 외척 출신이야. 우리 그 전에 여러분 을사사가 어땠어요? 외척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정치가 문란해졌죠. 그제? 자, 그러니까 외척 출신이 이런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임명이 되면 또 한 번 큰일 날 수가 있다. 그치?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김효원이 반대한 거야.
이해가요? 자, 그러면 김의원이 이조전랑 추천에 올라오면 얘가 심의겸이 반대하는데 왜 반대했냐? 옛날 김의원은 윤원영 기억나요? 소윤파. 윤원영 집에 들락날락 걸린 적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을사사와 관련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얘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외척 정치와 관련된 둘에 관련돼서 이 전랑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거야. 이해가죠? 여기까지. 자, 근데 처음에 누가 차지하냐? 김효원이 차지하는 거예요. 김효원. 알겠나요? 자, 당시 여러분 봅니다. 자, 김효원은 누구의 제자들이 따랐냐면, 자, 이황의 제자들. 자, 그 다음에 서경덕이라는 인물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요, 마지막 조식이라는 인물의 제자들. 이 세 인물은 다 어떻게 다른지 여기서는 얘기 안 해요.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그래서 이 세 명의 유명한 성리학자들의 제자들이 따랐어요. 김효원을요. 근데 김효원이 동쪽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궁에서 보면. 그래서 뭐라 불렀을까요? 동인이라 부릅니다. 동인. 그리고 여러분, 동인들은 주로 거주지가 경상이에요. 그래서 영남학파라 불러요. 영남학파. 됐나요? 그래서 김효원과 저 제자들의 무리를 우리가 동인 이렇게 부릅니다. 동인. 됐어요? 자, 우리 율곡이 아시죠, 여러분? 율곡이는 처음에 이렇게 둘이 갈라 싸우는 걸 중재한 거야. 중재하다가 나중에 이쪽에 가담합니다. 자, 그래서 심의겸은 율곡이의 제자들과 그다음에 이 친구 성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운. 자, 성운의 제자들이 뭉쳐가지고 바로 뭘 형성하냐? 집이 서쪽에 있었어요. 서인을 형성한다, 여러분. 서인. 자, 서인의 지방은 여러분 충청 경기입니다. 충청 경기. 그래서 기호학파라 불려요. 기호학파. 저 둘의 어떤 게 이 학문이 다른지는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져요. 그때부터. 일단 여기서 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초 사림파들이 동가서로 분열된 이유는 무슨 자리 때문에 된 거예요? 이조 전랑 자리를 둘러싸고 둘이 이렇게 동서로 갈려진 거예요. 이해가요? 그쵸? 자, 거기에 더불어 우리가 아직 자세히 배우지 않았지만 서로 학문적인 스승들이 다르죠. 요것 때문에 갈린 이유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과 서로 나누는 걸 우리가 붕당 이렇게 부르는데, 붕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각 사람별로 정파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과 그 다음에 학문적 성격 있죠. 학파적 성격, 학문적 성격이 같은 사람들끼리 밀집한 걸 우리가 붕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저기 다르잖아요.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 다르죠? 이렇게 다 당별로 다르다. 그래서 정파적, 학문적 성격이 다 다르다.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동가서가 갈린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터졌냐? 어떤 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정여립 모반 사건이란 게 터져요. 정여립 모반 사건. 정여립 모반 사건이란 게 벌어진다, 여러분들. 정여립 모반 사건. 자, 그러면 정여립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이 사람은 천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시대를 잘못하는 인물이야. 최초로 뭘 주장한 인물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이? 공화정을 주장한 인물이에요. 공화정이 뭐예요? 군주제를 부인하는 거죠. 그치?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군주가 아니고 누구다? 백성이다, 국민이다, 이렇게 주장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됐겠어요? 뒤지는 거지, 그치? 이단자 아니에요. 맞죠? 자, 근데 잘 봐요. 정여립은 주로 누구랑 친했냐? 서경, 조식 제자들하고 친했어요. 자, 처음에 이조전랑 누가 차지했다 그랬어요? 동인이 차지했다 그랬죠. 맞지? 그러면 찬스가 누구한테 생긴 거 아니에요? 찬스가 누구한테 생겼어요? 서인한테 생겼죠. 맞지? 자, 그러면 정여립 모반 사건을 서인들이 당연히 뭐로 규정합니까? 역모로 규정하여. 누구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당시 선조에게 왕에 일러 바친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관동별곡은 누구예요? 정철입니다. 서인 정철. 자, 그랬죠. 선조가 그러면 정철에게 뭐라 하겠어요? 야, 조사해봐. 보냈겠죠. 그래서 조사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선조에게 이거는 필시 정여립은 모반한 겁니다. 역모입니다. 그리고 이놈은 지금 지방에서 군사단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실제로 여러분 그 군사단체는 역모단체가 아니에요. 뭐한 단체인지 알아요? 왜군 있죠. 우리 고려 말부터 왜군들이 와서 식량 약탈에 갔었잖아요. 맞죠? 얘네들은 이제 토벌한 여러분 민간 군사단체였어요. 민간단체. 근데 그걸 역모로 규정한 거야. 그리고 이 정여립은 누구하고 친했다?
옛날 동인의 문화들하고 친했습니다. 특히 서경덕 조식 제자들하고. 그래서 싸잡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처벌받은 게 여러분 정렬이 모반 사건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사건에 휘말려서 자 당연히 누가 위축됩니까? 동인이 위축됐겠죠. 특히 누구누구 제자요? 서경덕 플러스 조식 제자들. 그럼 우리가 아직 자세히 배우지 않았지만 서경덕하고 조식하고 이황 이 세 명은 서로 사이가 어떤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왜 안 좋은지는 여러분 학문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안 맞아요. 이 세 명이서. 그래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격을 받고요. 잠시 누가 정권을 잡냐? 자, 서인이 정권을 잡습니다. 특히 정철은요, 이 공을 인정받아서 의정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자, 근데 정철이 선조의 심기를 좀 괘씸하게 이제 건드렸는데, 자, 뭐 때문이냐면요, 건저희 사건이란 것 때문에요. 건저희 사건. 정철의 건저희 사건이라 그래요. 정철의 건저희 사건. 자, 무슨 소리냐? 선조가 당시 나이가 40세입니다. 자, 40세니까 슬슬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죠? 그 다음 후계자 지정을 해야 되죠. 맞죠? 이때 여러분, 선조가 올리고 싶었던 사람이 신성군이에요. 근데 몸이 너무 약해요. 실제로 임진왜란한테 죽어요. 그래서 다음 왕위 계승자로 적합하지 않다 생각한 거야. 대답은 사대부들이요. 자, 그래서 누굴 올리자고 하냐? 광해군을 올리자 그럽니다.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자 그래요. 근데 이 선조는 광해군을 싫어합니다. 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왠 줄 아냐? 왜냐? 선조는 여러분들 서자 출신 왕이에요. 보통 여러분 서자 출신은 왕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명종이 아까 아들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서자 출신이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서자 출신은 보통 여러분 신하들도 대놓고는 몰라도 뒤에서 무시해요. 응? 저 새끼 저 정통성 있는 왕이 아니다. 무시한단 말이에요. 첩의 자식이잖아. 후궁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광해군도 여러분 후궁 자식이야. 그러니까 지 아들도 똑같은 그런 걸 이어받기 싫어했던 거예요. 선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광해군 세자 책봉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정철이. 그래서 어떻게 될까? 신성군을 반대하고 계속 이걸 강조하니까 결국 정철은 어떻게 돼요? 선조의 심기를 건드렸죠. 맞죠? 그래서 선조 이 정철의 관직을 삭탈시키고요. 자, 삭탈시키고 정철 처벌에 대해서 이제 누구에게 물어보냐? 동인에게 물어본 거야. 동인에게. 그래서 바로 정철 처벌을 둘러싸고 여러분, 정철 처벌을 둘러싸고 바로 동인이 두 개로 갈리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동인이 두 개로 갈리게 돼요. 자, 여러분, 정철이 동인 중에 누구 건드렸어요? 서경덕 조식 제자들 건드렸죠. 맞죠? 그러면 서경덕 조식 제자들은 정철을 뭐 하자고 할까요? 죽여버리자. 이렇게 주장했겠죠. 다 싹 다 서인 쫓아내버리자. 이렇게 했겠죠. 맞죠? 그래서 얘들이 뭐가 되냐? 북인이 됩니다. 북인. 그래서 우리가 북인을 무슨 파라 하냐? 강경파라 그래요. 강경파. 강경파. 자, 반면 그러면 이황 제자들은 이 정결인 모반 사건에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남인들은 뭐랄까요? 이황 제자들은 남인이라 해서 자, 온건파라 그러는 거예요. 온건파. 야, 그냥 정철을 귀양 보내는 걸로 하고 끝내자. 응? 괜히 뭐 이렇게 피를 볼 필요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지들이 관련된 거고 지들이 관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됐죠? 자, 북인은 조식 서경덕 제자들. 자, 남인은 이황의 제자들. 자, 이때 선조가 여러분 남인의 의견을 들어주게 돼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요 상황에서 여러분 1592년부터 98년까지 뭐 터질까요? 그치,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임진왜란이 터져요. 자, 임진왜란 터졌을 때 잘 들으세요. 남인하고 서인들은요 왕에게 뭐라고 하냐? 싸우자 보다는 뭐라 했을까요? 명으로 튀어서, 그치? 명으로 이 선조를 튀어가지고, 이 선조도 이 조선시대 계자식 중에 한 명이에요. 그치? 백성 싹 다 버리고 도망간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명으로 도망가서 뭐 하자? 명의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쵸? 이렇게 주장하고요. 자, 당시 북인은 뭐 한 줄 아세요? 그치? 싸워야 된다. 그치? 사대부들도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조식, 스승 조식의 생각이에요. 모름지기 선비는 몸으로 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국가의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 항상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뭐 하겠어요? 북인들이. 이때
앞에 나가서 대대적인 의병장 활동을 수행합니다. 의병장. 나머지 서인과 남인은 주로 튀고요. 자, 근데 이 의병장들과 같이 나라를 구원했던 인물이 바로 누굴까요? 성군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그러니까 선조는 이제서야 지 아들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시키고 지는 도망가고 아들에게 뭐 한 거예요? 국정 맡기고 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는 당연히 누가 왕이 되겠어요? 세자 책봉했으니까 광해군이 왕이 됐겠죠. 자, 임진왜란 때 공헌을 한 사람들이 무슨 파예요? 북인파죠. 맞죠? 그래서 광해군이 집권했을 때 북인파가 집권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인파가 집권합니다. 자, 북인파는 누구누구 싫어요? 누구누구 싫어요? 서인 남인 싫죠. 그치? 그죠? 그래서 서인과 남인을 배제시키고 자, 광해군은 당연히 북인과 같이 정권을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업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자, 대동법. 영화 강의에서 나왔을 거예요. 대동법. 자, 대동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후복구. 자, 전후복구 체제. 뭐 성곽 수리하고 무기 수리하고요. 이런 내용들 나오고요. 자, 세 번째,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중리배교와, 일단 써놔봐야 다 해줄 거예요. 중리배교와 그 다음에 살제폐모 사건이 있어요. 살제폐모 사건. 살제폐모. 자, 잘 들으세요. 어렵습니다. 잘 들어요. 자, 일단 대동법은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경제 파트에서 자세히 배워야 되는데 정치와 연관시켜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 15세기 때는 일단 간단히 얘기할 거예요. 15세기까지는 자영농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농경을 져가지고, 그치, 세금 내고 잘 사는 농민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16세기로 갈수록 양반들이, 훈구파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농민들의 토지를 막 뺏어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경제에서 배우면 알겠지만 15에서 16으로 갈수록 농민들이 굉장히 몰락해 나간다고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땅이 많아지고 농민들은 땅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요 상황에서 여러분들 광해군이 대동법이란 거를 수행하자 한 거야. 대동법. 무슨 말이냐면요, 자, 백성들이 내는 세금 중에 특산물을 내기 되게 힘들다. 이걸 곡물이라 그랬죠. 곡납. 자, 요거를 뭘로 대체시키자? 쌀로 대체시키자. 쌀로 대체시키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쌀을 내게 한 다음에 쌀로 가지고 정부가 직접 특산물을 구매해 나가자. 이게 대동법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광해군 시기면 여러분 17세기다. 16, 17세기예요. 그러면 이때 16, 17세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반들이 땅이 많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 쌀로 대체시켜서 쌀로 걷자는 거는 누구에게 쌀 걷자는 정책이에요? 그치, 돈 많은, 그치, 땅 많은 양반놈들에게 세금 걷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대동법은 수행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 처음에 순조롭게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부에서 지방, 이제 일부 경기 지방에서 시범적으로 될 뿐인데, 자, 어쨌든 이거는 수행했지만 대다수의 여러분 누구는 막 엄청나게 반발했겠어요. 양반 사대부들은 반발했겠지. 지들에게 세금 많이 걷자는 거니까요. 맞죠? 경제에서 더 이해가 잘 갈 거예요. 경제 파트 하면. 아무튼 이 대동법 때문에 당시 서인과 남인의 엄청난 반발을 받는다. 왜? 북인보다는 부자들이었거든요, 얘네가. 됐죠? 그래서 여거에도 이제 이 대동법 때문에 심기를 건들기도 했고요. 두 번째, 전후복구는 됐고요. 자, 세 번째, 중리배교, 살제폐모. 이 두 개의 사건이 서인과 남인의 엄청난 반발을 또 받게 됩니다. 자, 특히 중리배교예요. 잘 보세요. 자, 우리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 사실 우리 임진왜란은 이순신 뭐 해가지고 막 이겼다 그랬죠. 의병장 이순신. 근데 사실은 명나라 도움을 안 받았으면 졌을지도 몰라요. 이순신이 있다 하더라도. 명나라 군대가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국사책에 그렇게 쓸 수는 없죠, 쪽팔리니까. 맞죠?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 명나라는 우리나라 도와주면서 명예국력이 굉장히 쇠퇴해요. 우리 도와주면서. 그러면 반면 이 만주의 떠돌이 민족으로 살고 있는 게 무슨 족이에요? 옛날에 금을 세운 민족이야. 금. 고려 때요. 여진 기억나죠? 맞지? 이 여진이 떠가지고 여진이 뭘 세우냐? 옛날에 금을 계승해서 후금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후금이 어디를 공격했겠어요? 이 틈을 타서 명을 공격했겠죠. 맞죠? 잘 봅니다. 자, 근데 광해군과 북인은 성리학자긴 한데요, 굉장히 고리타분한 성리학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기론 배우면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고리타분하지가 않아요. 얘네들은요. 일단 우리가 의리상 당연히 여러분 명은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의리상 후금이 명을 공격하고 있으면 도와줘야겠죠. 근데 광해군과 북이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일단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렇지. 우리 민생안정 전후복구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당시 여러분 서인과 남인은요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정말 고리타분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중리배교는 무슨 애교야? 명과 후금 사이에서 이길 것 같은 쪽에 붙는다는 거야. 이해 갑니까? 이거를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애가 누구라고요? 서인과 남인이라고요. 서인과 남인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중리배교책이에요. 중리배교책. 아주 간단히 얘기해주면 요겁니다. 성리학은요 이와 기라 해서 이라는 거를 위에 두고요 기라는 거를 밑에 둬요. 대다수. 그럼 여러분 이와 기가 뜻하는 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정리해 줄 거예요. 우리 문화사에서. 여기선 요거 하나만 알려줄게요.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저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원리예요. 이상점. 기는요 현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이걸 기라는데, 자, 이와 기가 또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예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만 알려줄게요. 이는 여러분 중화와 소중화예요. 중화와 소중화. 중화는 여러분 명입니다. 소중화는 우리 조선이에요. 그래서 명과 조선은 위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타민족은 다 뭐예요? 타민족은 다 밑으로 깔아버리는 게 여러분 성리학이야. 알겠나요? 자, 근데 저 이와 기에 입각한,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이와 기에 입각해서 무조건 저것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는 애들이 서인과 남인이야. 맞죠? 근데 저기서 벗어나고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북인이에요. 북인은 저것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북인 입장에서는 이와 기 이것만 너무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명을 도와줘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저거에 입각해서만 나라를 이끌어가자고 하는 애들이 얘들이겠죠. 얘들 입장에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맞죠? 됐어요? 오케이. 자, 나중에 또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살제패문은 뭐냐면요 형제를 죽이고 그 형제의 엄마를 유폐시킨 사건이에요. 자, 광해군이 여러분 적자 출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출신? 첫 후궁의 자식이라고 했죠. 서자 출신이라고 그랬죠. 자, 선조가 힘이 좋아요. 임진왜란 끝난 후에도 또 자식 새끼 하나 태어나는 게 영창군이에요. 영창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영창군의 존재는 광해군 입장에서는 어때요? 두려운 존재 아니야? 서인과 남인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영창군을 데리고 또 반정을 할 수도 있죠. 그전 역사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북인을 시켜서 누굴 죽인 거예요? 자기 동생 영창군을 죽입니다. 적자. 미리 이제 싹을 잘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영창군 엄마 임목대비라고 있어요. 임목대비. 이 여자를 사가에 유폐시켜버려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 사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임목대비 여러분 이 여자가 쓴 게 개축일기라는 일기가 있어요. 개축일기. 이게 이제 발견되면서 이제 이 사실이 정확히 기록이 된 거예요. 암튼 요 두 개. 그래서 살제패모, 중리배교.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런 서인과 남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터졌을까요? 빨간색. 그래서 광해군 때 반정이 하나 터져버린 거예요. 인조라는 왕을 즉위시킨 인조반정이 터진 겁니다. 인조반정. 그럼 누가 했겠어요, 여러분? 인조반정은 당연히 서인이죠. 서인 주도에서 일부 남인이죠. 자, 서인이 주도한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내쫓고요. 자, 인조라는 저 왕을 즉위시킨다, 여러분들. 인조.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해군도 여러분 일기로 돼 있는 거야. 실록이 안 들어갈 거야. 근데 참 연산군하고 참 다른 왕이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광해군은 옛날에는 욕먹는 왕이었어요. 왜요? 원칙이 벗어난 왕이잖아요. 조선시대는 굉장히 욕을 먹었겠죠. 근데 현재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성군 아니에요? 그치? 굉장히 백성을 사랑했고 백성을 안정시켰던 왕이잖아요. 근데 당시 여러분 4대 부들의 힘이 너무 강했죠. 얘들의 힘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왕이고, 요새 현대시대에서는 여러분들 하여튼 광해군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번에 영화 광해 있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요 광해군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바라봤어요. 역사학에서. 그래서 이 중리배교나 뭐 대동법이나 이런 내용을 보여주기보다는 뭐 많이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치, 요거 보여줬어요. 옛날 영화 보면요. 폭군의 상징이 강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아닙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인조 올라가요. 자, 인조 올라갔어요. 그럼 누가 당연히 집권해요? 서인 플러스 남인이 집권했겠죠.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우리 중리배교 했어요. 광해군 때는. 중리배교. 그러면 중리배교를 핑계로 여러분 쫓아낸 거야. 그럼 당연히 뭘로 바뀌었겠어요? 대외적 방향이. 그치, 친명이겠죠. 일단 친명. 명과 친해야 된다. 명을 도와주자. 그리고 누구를 배척해요? 후금을 배척하겠죠. 맞죠? 그걸 친명 배금 정책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친명 배금 했다면 어떻게 후금이 알아요? 모르죠. 근데 얘네들이 알게 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인조 때 터진 이괄의 난이에요. 이괄의 난. 자, 이괄은 여러분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 중에 1등 공신입니다. 1등 공신. 보통 여러분 1등 공신이면 의정짜리 주게 돼 있거든? 근데 이 새끼는 평판이 좋지 않아서요. 의정짜리 못 받고요. 저기 변방지역으로 쫓겨나요. 이게 열받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한양을 침범합니다. 근데 뭐 어차피 난이란 거 어쨌든 조금은 승선할 수 있으나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진압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괄의 난이 진압되고 이괄의 잔당들 있어요. 잔당들, 이괄 아들들. 이 잔당들이 어디로 투항할까요? 후금에 투항해버린 거야. 그래서 후금에 당시 조선의 사실을 알립니다. 광해군 때는 후금과 친했으나 인조가 올라가 나서는 후금을 지금 조선이 배척하고 있다. 오케이? 자, 이괄의 난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터질까요, 여러분? 후금이 쳐들어오겠죠. 그게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 자, 정묘호란 때는 그냥 여러분 보여주기식으로 온 거야. 군대를 많이 끌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만 막지만, 자, 이 후금이 명을 완전히 제패시켜버리고요. 청을 세워요. 국호를 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쳐들어오는 게 뭘까요? 병자호란인 거예요. 이때는 국호가 청이다. 알고 계셔야 돼요. 국호가 청이다. 그래서 여러분 박해일 나온 영화 있었어요. 최종병기 활. 그죠? 여기 배경이에요. 병자호란. 알겠죠? 자, 물론 병자호란 전에 이 청나라 놈들이 조선에 이걸 요구하긴 했어요. 4대 요구했어요. 4대. 야, 너희들의 기회를 주겠다. 우리를 모실래 말래. 그래서 우리나라 4대부들이 서인과 남인들이 이렇게 갈리기도 했었습니다. 주전파, 그리고 주화파, 주전파, 이렇게 갈리기도 했어요. 근데 대다수는 주전파입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싸우자. 주화파는요, 항복하고 후위를 도모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의 입장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실리의 입장, 실제 이익의 입장은 주화파죠. 굉장히 고리타분한 건 주전파고요. 근데 당연히 대다수는 주전파기 때문에 여러분 병자호란이 터져서 우리는 진 거야. 그래서 인조가 남한산성까지 피난해서 45일간 항전해요. 그래서 결국 뚫려가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인조가 여러분 청나라 황제 앞에서 굉장히 굴욕사건을 당하죠. 그게 뭐냐면 유명한 삼전도의 굴욕사건이에요. 청나라 황제 앞에 뭐합니까? 머리를 조아리고요. 맞죠? 절을 하고 머리를 쳐박는 거죠. 그래서 막 피를 흘렸대요. 이때 국왕이. 그래서 굉장히 큰 굴욕사건을 당하고요. 당시 여러분 주전파를 주장했던 핵심 인물들은 다 처형되고, 자, 본래 인조를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청나라 황제가 인질로. 그리고 새로운 왕을 즉위시키려 했는데 이때 딱 인조 앞을 막아선 자가 누구냐면 인조 큰아들이에요. 소현세자. 그래서 소현세자와 그 두 번째 아들 복림대군 2명을 인질로 청으로 잡아갑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삼전도의 굴욕사건 이후로 바로 누구의 신하가 됐다? 청의 신하가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청의 신하가 되었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집 잡혀갔어요. 그치? 자, 첫째 아들이 세자가 됐죠? 이제 돌아오면 뭐 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때쯤에 이제 소현세자가 옵니다. 복림대군 같이 왔어요. 자, 근데 소현세자 이제 인조가 불렀겠죠. 야, 고생했다. 고생 많았지. 그래서 막 이제 막 달래고 있는데 소현세자가 갑자기 물건을 막 꺼내요. 막 청나라에서 뭘 막 가져온 거야, 이 새끼가. 그래서 막 꺼내서 인조에게 막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 이러니까 제가 청에서 가져온 진귀한 물품입니다. 이래요. 당시 여러분, 청은 무슨 족이에요? 여진족이죠. 얘네들은 여러분 문화적으로 발전한 국가가 아니지.
군사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야만인들이죠. 그럼 얘들은 여러분 문화적으로 컴플렉스가 있을 거 아니야. 마침 이 시기 때 여러분 서양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요. 중국 쪽에. 뭐 전파하려고 왔을까요? 천주교예요. 종교 전파하면서 진귀한 물건을 많이 가져온 거야. 이때 여진족들이 뭐 할까요? 문화적으로 컴플렉스 있으니까 걔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당시 여러분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갔을 때 청나라에는 지금 서양 문물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유럽 문화들이.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보여준 거야, 인조한테. 우리도 이렇게 청처럼 청의 문화,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자? 나라를 부국강병시켜서 그치? 나중에 후일을 도모합시다. 이렇게 인조에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 인조가? 벼루를 집어들고 머리를 쳐가지고 뇌진탕을 당합니다. 왜 쳤을까요, 인조가? 아비는 그치, 걔 굴욕 사건을 당했는데 아들이란 놈이 척을 배우자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소현세자는 시름시름 앉다가 죽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왕이 되겠어요? 둘째가 되겠죠. 복림이 되겠죠. 그치? 걔가 바로 누구냐? 여러분, 효종이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시험 안 나와요. 제가 말한 거는. 근데 알고는 계세요. 이런 그냥 야사 같은 거예요. 야사 같은 거. 그래서 효종이 지겠는데, 자, 이 사람은 지형과 다릅니다. 어떤 의식이 엄청 투철한 인물이냐? 반청 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인물이에요. 내가 반드시 귀국해서 뭐가 되면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청을 배우자라는 그게 아니고, 청을 배우자 정책이 아니고 어떤 정책으로 가겠어요? 복수화 정책으로 갔겠죠. 맞죠? 그래서 효종 때 여러분들 요거 하나 나옵니다. 북벌론이 나오는 거예요. 북벌론. 북벌군. 그래서 청나라 몰래 뭘 키우냐? 북벌군을 키웁니다. 여러분, 북벌군. 북벌군을 양성하기 시작해요. 북벌군. 몰래 키우는 거야. 이때 여러분 적극 참여한 붕당이 누구냐? 서인입니다. 서인들이 적극 참여해서 효종과 같이 북벌군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서인이 적극 참여했냐? 사실 여러분, 우리 호란의 패배는 누구 때문에 패배한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쟤들 때문이죠. 서인 때문이지 뭐. 맞죠? 그럼 얘들은 원래 패전의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적극 참여한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근데 효종은 급작스럽게 사망합니다. 갑자기 죽어버려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당연히 이 북벌군은 누구의 손아귀로 들어갈까요? 효종이 죽고 서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돼요. 병권을 서인이 잡아버린다고요. 이해가요? 자, 그럼 이때부터 원래는 사이가 좋았던 서인 남인이 효종 죽고 군대가 서인에게 넘어감으로써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까? 서인과 남인의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요. 왜요? 남인 입장에서 두려운 거야. 그치? 지금 당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군권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인 입장에서 지금 두렵죠.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효종 다음에 여러분 현종이랑 왕 때 여러분들이 딱 배우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예송논쟁이라는 사건을 배웁니다. 예송논쟁. 되게 어려운 사건이에요. 예송논쟁. 그래서 1차 예송, 2차 예송에서 자, 누구와의 누구의 싸움을 배우겠어요? 흐름상 그냥. 그쵸? 서인과 남인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야. 그리고 현종 이후에 여러분 숙종이 즉위 하면서요. 숙종이 즉위 하면서 요번에 여러분 장희빈 영화 봤죠? 아, 영화네. 드라마 있었죠? 김태희 나오는 거. 숙종 즉위 하면서 서인과 남인은 극심하게 더 싸우게 됩니다.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볼 거예요. 오늘 시간이 안 되겠네. 뒤에도 여러분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되게 어렵죠? 근데 지금 진짜 여기서 3분의 1밖에 안 한 거야.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나머지 것들이 다 풀려요. 자, 봅시다. 자, 한 번만 더 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 자, 선조 볼게요. 선조 때 붕당 정치가 시작됐대요. 그치? 사림이 정권을 잡았대요. 자, 기억하셔야 돼. 왜 사화에도 불구하고 사림이 정권을 잡았다 그랬어요? 걔들에겐 무슨 기반? 서원과 향약이란 뭐 그런 기반이 있대죠. 그래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자, 한편 사림이 정권을 잡고 뭐가 생깁니까? 사림과 사림끼리 싸우게 됩니다. 자, 뭐 때문에 싸웁니까? 척신정치, 그 다음에 전랑자리를 둘러싸고 싸우게 되죠. 맞나요? 그래서 심의겸, 김유원 이렇게 두 개로 갈려서 자, 스승도 다른 애들끼리 다 집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인, 봉인이라는 게 형성되고, 자, 요거는 정파적 학문적으로 성격이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됐나요? 즉 서인과 동인이 요 자리 가지고 싸운 거다. 요 자리 가지고. 왜 싸운지는 얘기했고요. 됐죠? 자, 한편 이런 상황에서 뭐가 터졌다 그랬어요? 제가
공화정을 주장했던 정여림 모반 사건이 터졌다 그랬어요. 맞죠? 자, 당시 여러분 정여림은 누구랑 친해요? 서경덕 조식하고 친해요. 서경덕 조식 알겠죠? 자, 친했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 서인에겐 카드였다. 왜? 서경덕 조식을 이용해서 동인을 위축시키려는 게 목표죠. 맞죠? 그래서 서인 정철이 바로 이 사건을 역모로 규정합니다. 원래 역모 아니에요. 왜곡된 거예요. 자, 역모로 규정해서 바로 이 사건으로서 동인이 위축되고 서인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자, 근데 선조에게 심기를 불편한 한 놈이 누구였어요? 정철이죠. 왜? 세자책봉 때문에. 그치? 선조 하고 싶다는데 막 말리잖아요,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정철 처벌 둘러싸고 두 개로 갈리죠. 맞죠? 자, 서인과 정철을 몰아내버리자. 북인이죠. 왜? 요 사건 때 지들이 피해받았잖아. 맞죠? 그러니까 강경파. 그 다음에 남인은 피해 안 받죠. 그러니까 온건파. 오케이? 자, 선조는 당연히 남인의 입장을 일단 들어줍니다. 자, 요 상황에서 뭐가 터져요?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공헌한 붕당이 무슨 붕당? 북인, 의병장. 맞죠? 여러분 알고 있는 곽재우 아세요? 이 사람이 북인파예요. 알겠죠? 그래서 북인은 의병장 활동을 했다. 맞죠? 누구랑 같이? 광해군과 같이.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광해군 때 당연히 어느 당파가 집권해요? 북인파가 집권하는 거예요. 북인파가. 됐나요? 자, 이 집권하고, 자, 보통 중요한 세 가지 업적이 나옵니다. 이거 업적이라 좀 그렇고. 자, 대동법. 자, 대동법은 양반 사대부들에게, 지주들에게 쌀을 걷자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재산이 많은 서인과 남인은 굉장히 반발을 했겠죠. 두 번째, 자, 전후복구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중리배교. 자, 무슨 소리예요? 우리 도와주느라고 명이 뭐야 돼요? 병신되죠. 덕분에 여진은 굉장히 뜹니다. 그래서 후금을 세우게 돼요. 이때 보통 여러분 서인과 남인이면 무조건 도와줬을 거야. 근데 저 이기론에 입각하지 않은 북인은 안 도와주게 되죠. 맞죠? 자, 안 도와줬기 때문에 중리배교는 서인과 남인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고, 두 번째, 자, 광해군에겐 크나큰 실수가 하나 있죠. 뭡니까? 자기 동생 죽이고 엄마 유폐시킨 사건이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사건 때문에 결국 반정이 터져서, 자, 인조가 즉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즉위하고 여러분 서인과 남인이 정권을 잡아버립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연합정치야. 둘이 사이가 좋아요. 됐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대외적 정책은 여러분 친명배금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죠. 친명배금. 됐나요? 자, 하지만 친명배금 전환한 게 후금에 어떻게 알려지게 됐다 그랬어요? 이괄의 난. 맞죠? 얘네들이 투항함으로써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묘호란이 초래되고요. 정묘호란은 막았지만 또 한 번 쳐들어오는 게 뭐예요? 병자호란이었죠. 이때 우리는 남한산청까지 피신해서 싸웠으나 결국 패배함으로써 굉장히 큰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잡혀갔는데 첫째 아들은 죽었다 그랬죠. 자, 둘째 아들 반청의식이 강한 효종이 즉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에 대해서 몰래 뭘 준비해요? 북벌론을 준비하는 거야. 북벌론. 여기서 북은 무슨 나라를 의미해요? 청을 의미해요. 그치? 청에 복수하겠다. 자, 그래서 북벌군을 양성하는데 갑자기 죽어버린다 그랬죠. 갑자기 죽어요. 희한하게. 독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북벌군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서인에게 넘어가고요. 이거는 남인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왕부터 바로 서인과 남인이 뭐 하기 시작해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됐어요? 알겠죠? 근데 서인과 남인은 사실상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기 중에 이를 중요시하는 놈들이 남인이고, 이 기를 그래도 또 강조하는 놈들이 서인이에요. 그러니까 또 얘들이 뭔가 사상으로 안 맞아요. 이거 배우실 거야,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래서 계속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틀을 좀 잡아봤습니다. 문제 책 다 있죠? 책 다 있죠? 그럼 문제 딱 관련된 거 한 몇 문제 없을 거예요. 문제만 조금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일단 434쪽 펴봐주세요. 434쪽 434쪽 펴보시면 아마 몇 문제 없을 겁니다. 잠깐만요. 저기 펴보세요. 저기 16번 봅시다, 여러분. 438쪽에 16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16번. 다음은 17세기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시대순을 옳게 나열한 것은, 일단 왜 내가 안 써줬구나. 선조 때부터 여러분 저기 현종 때까지가 17세기예요 17세기. 그래서 우리가 17세기부터 조선 후기 이렇게 부릅니다. 광해군 때부터요. 선조 말년 광해군 때부터. 그러니까 선조가 좀 애매하게 껴있는 왕이야, 여러분들. 16세기하고 17세기하고 약간 공존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 때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써줘야 될 거예요. 아까 내가 연산부터 선조 때까지가 이렇게 16이라고 해놨죠. 맞죠? 근데 선조 이렇게 해서
이 17세기도 여러분 선조를 좀 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17세기로 해야 돼요. 저기 현종까지 이런 식으로 선조가 걸쳐 있어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걸쳐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묶어서 17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아무튼 봅시다. 문제 봅시다. 자, 여기서 먼저 뭐가 먼저일까요, 여러분들? 인조반정이 먼저일 수밖에 없죠. 그치? 니은이죠. 근데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여러분 친명백으로 바뀌었죠. 이걸 알 수 있는 게 무슨 난? 후금이 알게 된 거. 이괄의 난이었죠. 그래서 쳐들어오죠. 이게 뭐예요? 디귿 정미호란이죠. 또 한 번 쳐들어오죠. 맞죠? 이게 병자호란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다음에 나선정불은 뭐냐? 어차피 책으로 해줄 건데요. 그냥 간단히 보세요. 나선정불은 우리 북벌군 양성에 있는데 서인 소나기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럼 실제 여러분 청해 복수하는 북벌군은 청나라 정벌을 위해서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안 쓰였죠? 오히려 청나라를 도와줬었어요. 2차례나. 그게 나선정벌이에요. 당시 여러분 효종 때 러시아하고요 청나라하고 국경 문제 가지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게 나선정벌이야. 이때 청나라 도와줘 버렸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 국사책에 뭐 조총병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뭐 헛소리 써놓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못 썼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나선정벌은 여러분 북벌론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북벌론 이후 효종 때. 그러니까 가장 뒤입니다. 나중에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일단 책으로 또 접어줄게요. 내일요. 그래서 자, 정답은 니은 리을 디귿 기역 미음입니다. 2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에 20번 봐보세요. 20번. 자, 잘 들으세요. 기역 니은에 들어갈 붕당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김유연이 알성 과거의 장현으로 합격하여 자, 이조전랑이 물망에 올랐으나 그가 예전에 윤원영의 친구라 하여 심우겸이 반대했다. 그의 심우겸 동생 심춘겸이 장원급제 전랑으로 청거되었으나 자, 김유연이 저 새끼들은 외척이었었다. 그래서 반대했다. 이때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상대방을 배척하여 붕당이 만들어진다. 자, 심우겸을 지지한 애들이 무슨 인이에요? 시옷 외우기 쉬워요. 서인. 그쵸? 심우겸을 지지한 애들이 서인. 서쪽 심우겸 서인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김유연을 지지하는 신진 사람이 누구예요? 동인이라 그랬죠. 자, 기역은 서인, 니은은 동인입니다. 기역은 서인, 니은은 동인. 자, 1번 보세요. 자, 서인은 이왕조식 서경덕 문인 틀렸죠? 이왕조식 서경덕 제자들은요 동인이지.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동인은 정열이 몸반 사건을 계기로 분열하였다. 정답이네요. 맞죠? 동인은 정열이 몸반 사건을 계기로 암튼간에 누구와 누구로 분열됐어요. 결과적으로 북과 남으로 분열됐잖아. 2번이 정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공부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해줘야 돼요. 붕당이 하면 할수록 오래 하셔야 돼요. 공부 이거 본인들이 막 저렇게 그려봐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보여요. 막상 그러면 시험장 들어서 이런 문제 나오면 헷갈려요. 공부 많이 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기역과 니은의 대립. 여러분 예송논쟁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서동이 싸우는 게 아니고 서인과 누구예요? 써있잖아. 서인과 남인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될 수 없죠. 맞죠? 여기서 기역과 니은의 대립이래잖아.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 광해군 때는 누가 집권했어요? 북인파. 맞죠? 틀렸죠? 그 다음에 인조 때는 누가 잡았어요? 서인이 주도해서 남인 참여시켜줬죠. 그러니까 4번도 틀린 거예요.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다시 여러분들이 복습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혼자 풀어보세요. 이게 되게 좋은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공부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4번 보세요. 24번 가인문에 대한 옳은 설명을 봅시다. 자, 내가 비록 부덕하더라도 일종의 국문으로 산 지 여러 해가 되었다. 자, 이 사람은 자 선조의 아들이다. 나를 어미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도 내 무모를 죽이고 품속에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다. 그리고 어디 그뿐인가. 자,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준 은혜를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뭐하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리배교랑 살제폐모 얘기하고 있죠? 맞죠? 그럼 가는 누굽니까? 광해군이네요. 광해군. 맞죠? 자, 기억. 북벌운동. 여러분 북벌론 무슨 왕이에요? 저기 효종이네요. 효종. 인조 아들 효종. 틀렸죠? 자, 이괄의 난. 여러분 이괄의 난 무슨 왕 때였어요? 인조 때였죠. 그죠? 정답이 뭐예요? 디귿리을 4번이네요. 동의보감. 여러분 허주는 광해군 때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문화사 하면 공부하시는 거야. 어차피요. 그 왜 여러분 광해군이 동의보감 완성하라 했을까?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전염병이 많아요.
그거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보감 편찬을 이제 완성하게 했던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마 한 문제만 하면 아마 끝날 거예요. 오케이, 36번 펴보세요. 36번. 두 문제. 이거랑 하나만 더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자, 조선전기 왕의 정책과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세요. 태조는 정도전 등 공신들의 주도로 재상 중심 맞죠? 신권 중심 맞고요. 2번 태종은 육조 직계제 맞죠? 3번 세종은 의정부 서사지 실시는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왕의 권한을 더욱 강화했다. 틀렸죠? 오케이, 3번이 정답이에요. 어떻게 저기 나온지 알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다 맞아요. 뭐 세조는 즉위후 단종 이후 이 김종서에게 넘어갔던 실권을 되찾기 육조직계제 다시 바꿨고, 성종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경국대전 반포하고. 됐나요? 정답이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51번 펴보세요, 여러분. 51번 펴봅니다. 자, 보세요. 조선의 건국과 발전에 대한 아래 사항들이 시대순으로 바르게 정리된 것.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가장 뭐가 먼저일까요? 우리 태조 말년에 일어났던 게 뭐죠? 1차 왕자의 난이죠? 그리고 정종 올라가죠? 그 다음에 정종 때 2차의 왕자의 난 터지고 그 다음에 태종 올라가죠? 그러니까 기역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태종이 이방원이요, 이 왕자의 난 겪고, 여러분 저기 이성계가 죽은 게 아니고 이성계가 산으로 가버려요. 고향 함흥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시골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방원이 나중에 지 아버지를 다시 궁중에 모시려고 계속 이 신하를 보냅니다. 근데 다 죽어요. 보냈다가 죽거나 돌아와요. 여기서 유래된 사자성어가 뭐예요? 함흥차사예요. 함흥차사. 들어봤어요?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가끔 나올 수 있어요. 함흥차사 뭐 관련돼서 무슨 왕이냐? 그러면 여러분 태종입니다. 태종 이방원. 자, 아무튼 간에 기억이 먼저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 찾아야 될까요? 세종 찾아보세요. 세종. 디귿이죠? 여러분 세종 업적 중에 공법은 기출문제 한 10년 거 풀어보면요, 10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안 빼놓고 나왔어요. 이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세종이 공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조. 수양군 찾아보세요. 수양군. 쉽죠? 리을 계유정난.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 하면 누구예요? 성종이죠. 법치주의 성종. 됐습니까? 그래서 순서는 기역, 디귿, 리을, 니은이다. 기역, 디귿, 리을, 니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자, 56번 한번 풀어보세요. 56번 이것만 딱 풀고 끝내겠습니다. 56번. 다음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에요, 여러분들.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뭐 정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단 이 전쟁은 무슨 난이에요? 무슨 전쟁이에요? 병자호란이죠? 그쵸? 자, 병자호란의 원인이 뭡니까? 여기서 해당하는 원인이 뭐예요? 4번이죠. 4번. 그쵸? 청해 군신관계 요구에서 주전론이 우세했기 때문에 바로 병자호란이 터졌었죠. 물론 앞으로 나가면 얘들의 친명배금 전환, 요게 맞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게 나와도 정답이고, 그쵸? 요 부분이 나와도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당연히 우리가 이 병자호란 전에 청나라가 야, 우리 신화할래. 그래서 우리가 주전, 주화로 나뉘었다 그랬잖아요. 이때 주전론이 우세해서 병자호란이 터져서 우리가 졌다 그랬습니다. 됐나요? 1번은 아무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 1번은. 그리고 2번도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1, 2번은 여러분 읽을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써놓은 거예요. 다 틀린 말이에요. 3번은 이거는 좀 알아셔야 돼. 만주족 사신이 귀국길에 피살된 사건 때문에 이 나라의 군대가 침략했어요. 힌트는 여러분 고려시대 때야. 혹시 무슨 민족인지 알아요? 몽골족이에요. 몽골족. 저고요 피살 사건 찾아보세요. 이따가.
저고요 피살 사건. 원나라가 침략한 주요 원인입니다. 저고요 피살 사건. 있을 거예요, 아마. 몽골족 침략 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4번. 자,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문제를 좀 많이 봤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복습 일단 우리 태조 때부터 저기 현종 때까지 여기때까지 조금 요걸 좀 잘 공부해 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이제 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좀 틀을 잡아봤고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우리 3시죠. 네, 내일 3시에 테스트지는 내일 없어요. 네, 내일 없습니다. 테스트지 없고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수업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뵐게요.